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랩에서 소방설비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제가 소방 원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공통 과목 중에 하나인 또 이제 소방관계 법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법규라는 과목 자체가 딱딱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과 저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할 때 저도 앞에서 보면 약간 표정이 보여요, 학생들이 직강을 할 때. 원론 할 때랑은 180도 거의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컴팩트하게 내가 이제 줄여서 요 양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 그럼 먼저 과목 소개부터 가보도록 하죠. 과목 소개, 뭐 출제 경향, 학습 전략, 강의 소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과목 소개에 가보면요. 제가 목표 점수는 법규는 무조건 60점 정도는 맞아주셔야 돼요. 이게요, 혹시 내가 암기량이 좀 부족해서 한 50점을 맞았다. 그러면 원론 있죠. 원론 과목에서 조금 더 맞아주시면 돼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원론하고 법규를 항상 평균을 60점으로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두 개가 세트거든요. 공통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더 점수를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 법규는 약간 전략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이게 법규를요, 제가 법령집을 쭉 뽑아서 보잖아요. 저는 원문을 보거든요. 그럼 원문을 뽑아보면 법, 령,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요. 근데 이게 법이 저희가 배워야 될 게 5개거든요. 그럼 5개 곱하기 3 하면은 15개 법률이에요. 그거를 교재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썸머리나 이런 것들, 문제나 다 이런 거 합치면 10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근데 그 1000페이지를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우리가 뭐 학습을 할 때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컴팩트하게 제가 줄여 드릴 거야, 나중에. 그러면 자, 먼저 추천 학습 순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5가지 법을 넣어놨잖아요. 선생님, 이게 법이 5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이런 게 붙어요. 령, 시행, 규칙. 그러니까 총 15개 법이 되는 거예요.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아셨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 뭐냐? 법이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시행령에서 또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셨죠? 그래서 법령 규칙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이렇게는 범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추천 학습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교재에 그냥 목차입니다. 목차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법은 따로따로 다 어떻게 보면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기본법이 그나마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기본법을 제일 먼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방시설법을 두 번째 해야 되는 이유는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재 예방법, 이건 화재에 대한 예방에 대한 거겠죠. 공사법, 위험물법.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목차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목 특징 한번 볼까요? 방금 제가 얘기를 했죠. 5분법이에요. 근데 이 법령 규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많다고요. 그 1000페이지짜리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얼마나 또 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요약을 누가 해주냐? 제가 많이 도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요약자료 이런 거 다 드리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문제풀이는 어차피 제가 책 뒤에다가 다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생각보다 고득점을 맞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왜요? 양이 많다니까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나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점수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법규가 의외로 실기 때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필기 강의할 때 항상 이거는 실기 때도 나오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크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나중에 실기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출제 경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출제 경향 보세요. 자, 기본법 여기가 보면 20% 이게 비슷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시설법 25%, 예방법 25%, 그쵸? 공사법 10%, 여긴 잘 안 나오네요. 위험물법 20%, 그쵸? 그러니까 고르게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만 조금 어떻게 보면 양이 좀 적죠, 그죠? 그러면 기본법이 뭘 배우는 거냐면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부할 때 그냥 읽으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 법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뉴스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하면서 예를 들어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학생들이 딱딱한 게 조금은 연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보면 시설법이 나와요. 이 소방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건물에 가요. 건물에 가면 위에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달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어요. 이 소방시설입니다. 감지기. 그리고 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요거 불 나면 여기서 뭐 나와요? 물 나와요. 이런 걸 다 소방시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를 어떻게 하고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양이 많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간단하게 보면. 화재 예방에 관한 거겠죠. 그죠?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법 이거는 업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소방시설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 도면을 보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사업 하시려는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만일 설계업을 하고 싶어요.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시설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험물법. 요거는 1류부터 6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약간 원론하고 약간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법규에서 배운 내용을 또 원론 쪽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 전략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일단 필기는요. 아직은 관연도가 계속 돌려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관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하실 필요가 없다. 관연도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법규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선별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요. 그 법전을 다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선별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서브노트를 조금 이렇게 드려요. 항상 요약 자료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프린트로 드리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지하철에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1000페이지짜리 이렇게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요약을 하면 5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양면으로 하면 20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다니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소방이 안전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개정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개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하셔야겠죠. 법이 뭐가 개정이 됐는지.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 크리티컬하게 막 법이 바뀌어서 막 이 문제를 틀리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부적인 게 바뀌긴 하는데 우리 시험 내용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과 조금 먼 내용이 좀 많다고요. 그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당연히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 이외의 내용은 굳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별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 회독, 그죠?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문제풀이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강의 소개, 이제 제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셉은 항상 요거예요. 이론 1회독. 이론 1회독. 그리고 챕터별로 뭐가 붙어있다? 문제풀이가 붙어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적용. 그러니까 이게
챕터별로 배운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를 해야만 그게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을 전체적인 1회독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까먹어요. 끝까지 이론 1회독을 했을 때 앞에 있던 내용을 까먹고 하기 때문에 항상 챕터별로 이론을 하고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 회독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저하고 할 겁니다. 자, 아까도 잘 안 헤어지는 부분은 버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맞춰야 되는 부분만 학습해서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설법에 가보면 별표 하나가 있어요. 학생들이 막 보면은 혀를 내두르는 이게 뭐야 이걸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지? 엄청 많아요 양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한 문제거든요.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60점을 못 넘기지 않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학습을 더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필기뿐만이 아닌 실기 제가 얘기했죠. 아까 필기 강의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은 실기 때도 나오니까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요. 쉬운 이론 학습 그죠?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론 학습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법은 딱딱하다고요. 그거를 최대한 유연하게 제가 쉽게 만들어 드릴 거고 조항마다 제가 필요한 조항,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조항은 이런 암기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쉽겠죠. 그래서 강의를요. 제가 항상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이론 1회독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이론 1회독도 전체 다가 아니에요. 이 이론을 제가 또 컴팩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내용. 왜냐하면 전 조항을 다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조항을 다 보지 않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이론 1회독을 하고 그리고 뒤쪽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선별한 문제, 선별한 문제들을 챕터별로 넣어서 그 문제 위주로 제가 다 해독할 수 있게 컴팩트하고 약간 슬림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만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게? 고득점 맞으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문제에 이런 내용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자, 이 119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도에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 상황을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상황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여기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방서 들어보셨죠? 소방본부 들어보셨죠? 소방청 들어보셨죠? 제일 작은 데가 서예요. 그 위에가 본부입니다. 그 위에가 청이에요. 만일 119 종합상황실에 소방서에 아래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꼭 본부에 뭐를 해주래요? 상부 보고를 해주래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어차피 포인트는 요 3개다 3개. 이거 말고요. 원래 여러 가지 한 수십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 정도는 꼭 외우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사망이 5인, 사상이 10인.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건 죽거나 다친 사람, 그리고 이재민 100명. 그러니까 화재에 의해 사람들이 본인이 갈 곳을 잃은 거죠. 집을 잃은 거죠. 재산 피해액이 얼마래요? 5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꼭 상부에 보고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글자를 딸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배가 되어서 100이죠. 100. 얼마가 되었다? 50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상 그리고 여기 이재민 재산 자,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배가 되어서 얼마가 됐다? 50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만 잘 따주셔도 기출문제 갔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다고요. 종합상황실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시느냐?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죠. 자, 문제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본부실장이 서면,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위쪽에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기 가도 여기가 5에 10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3개 가지고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3개 가지고. 그래서 이 3개를 포인트로 잘 따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쉽게 조금 더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법규에 대한 과목을 제가 좀 유연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법규에 대한 어떤 학습 전략이라던가 또는 이제 지금 여기 핵심 기출문제 풀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엔지니어랩에서 소방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